됐나? 자, 시리얼 통신 지난 시간에 했는데 크게 이제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의 A가 이네이블링하고 그 다음에 리시브하고 트랜스미션 하는 걸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이네이블 하는 거, 수신, 그 다음에 송신 하는 거였고, C 레지스터 UR셀이라는 게 있었죠. UR셀이 뭐였냐면 지금 보면 두 개, UCSR-C 또는 UBRR-H 레지스터를 선택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이면 UCSR-C 레지스터를 선택해서 이제 쓰게 되고, 0이면 UBRR-H 레지스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UR셀이 원래 하드웨어적으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0이면 C 레지스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UBRR 레지스터를 한번 볼게요. UDR, 그 다음에 UBRR 레지스터가 UBRR 레지스터. 자, UBRR 레지스터의 첫 번째 코드 UR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0이면 UBRR 레지스터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고, 1이면 UCR-C 레지스터 값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예제는 여기 0이 아니라 이제 요거를 1로 설정해서 UCSR-C 레지스터를 설정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게 크롬이 안 깔려 있나? 아, 여기 있네. 자, 예제를 여러분 검색하면 많이 비슷한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AVR에서 UART 통신, 그 UCS, ES, 이름이 뭐였지? UCSR, C 레지스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샘플이 UART, 시리얼 통신. 자, 여기 보면 이제 UART 통신하는 그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있고, 여기도 이제 보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처럼 UCS, UR셀 있죠. UR셀을 설정하는 거 있는데, 다른 예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거 설정 안 하고 그냥 쓰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두 개 우리가 1로 해서 설정을 해주는 게 맞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그게 디폴트로 0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었죠. 네. 혹시 지난 시간 했던 내용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습니까? 타이머 1. 이그젬플 1. 아니, 0이 되는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 0일 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1이 되면 이거 넘어가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넘어가는 거지. 이게 갈로해서 이걸 루프문이 아니지. 몇 번? 1번 예제? 요 예제? 여기에 계산하는 게 있었나? 요거? 여기. 이거는 그렇지.
요거는 이제 딜레이가 0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3.2 마이크로지. 그리고 1이 되는 게 또 3.2 마이크로가 이렇게 돼야지 한 주기가 되지. 0, 1. 그렇지. 스퀘어 웨이브가 되려면 0, 1이 전체가 돼야지 한 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 주기로 계산해서 이렇게 이제 주파수가 되려 그러면 0과 1이 반복되는 게 그게 한 주기가. 요거는 이제 절반이니까. 그렇지. 됐나? 자, 또 혹시 해보다가 이건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AD 컨버터 끝나고 나면 지금 PWM 하고 나면 이제 강의 내용은 거진 다 우리가 소화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남은 부분을 한 2주 정도 남은 부분을 여러분들 실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한번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할까 아니면 이제 ARM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그거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원하는 거 뭡니까? ARM에 대해서 후회 안 하겠나?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는데 ARM 보드를 가져다 주고 여러분들 개발시킬 수도 있는데 네? 그럼 목요일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AD 컨버터. 자, 이제 AD 컨버터하고 DAC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뤄본 적 있죠? AD 컨버터 기억나나요? 어셈블러 하면서 SAC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원리를 잘 알면 AD 컨버터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AD 컨버터를 처음 다루는 친구들이 이 부분을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변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루는 신호는 연속적인 시간입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바꾸면 0과 1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게 값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제 쉽게 우리가 이걸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어쨌든 AD 컨버터의 주요 특성 그리고 AD 컨버터에 들어가는 레지스터에 설정하는 부분. 자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다루는 그 신호를 이제 매칭시키는 걸 시그널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센서를 잘 써야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이제 아두이노 교육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해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아두이노 키트를 다루는 게 그냥 간단한 이런 것만 다룰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센서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활용할 수 있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여러분들 만약에 해보고 싶으면 가격이 인터넷에 한 1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연결해서 원격으로 제어하고 PID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로 자세 제어하는 것까지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테스트에서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툴들이 많이 요즘 잘 돼 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다루지만 실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취미가 있는 학생들은 한번 다뤄보는 게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수시로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은 미리 고등학교 다 해보죠. 보면은 생활 기록부에 보면은 이런 거 많이 경험해봤다 다 대부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서 들어온 학생이 어디 있나? 손 들어봐. 아무도 없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대학 와서 처음 다뤄본 사람 손 들어봐. 대부분 처음 왔어? 잘못 뽑았네. 원래 좀 미리 경험하고 뽑아야 되는데. 전자공학 나오면은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다루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드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이로 센서에서 이제
자세, 각도가 얼만큼 틀어졌는지 이런 센서 정보를 이용해야지만 제어가 가능하고, 그 신호들은 이제 결국은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이제 우리가 CPU에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컨버터 블록은 앞에서 우리가 SAC라고 이렇게 해봤지만 아날로그 신호를 받고 스타팅 컨버전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데이터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제 클럭이 디지털로 바뀌려면 클럭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아웃풋은 이제 바이너리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8비트 또는 10비트 이상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날로그 신호 들어오는 게 레퍼런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전압의 기준이 얼마냐 또는 맥시멈이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기준을 여기서 잡아줘야지만 제대로 된 비교 상대적인 값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이 디지털에서 그만큼 변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D 컨버터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 특징 중 한 개가 이제 얼마나 빨리 이제 변환할 수 있느냐. 그럼 뭐 빨리 변환할수록 좋은 AD 컨버터가 되겠죠. 그리고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몇 비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32비트 쓰면 훨씬 이제 그 간격을 세밀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 전압,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레졸루션을 나누면 우리가 그거를 스텝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텝 사이즈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AD 컨버터에서는. 그 스텝 사이즈만 있으면 말 그대로 그거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3비트를 쓴다. 그러면 단계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나요? 3비트를 쓰면 8개 단계로 나누죠. 그럼 1V를 가지고 8개 단계로 나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단계 올라갈수록 얼마의 전압 차이가 있다 결정되겠죠. 자, 그 개념이 스텝 사이즈입니다. 자, 그 스텝 사이즈를 가지고 모든 걸 연산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채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졸루션 먼저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비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비트, 그 다음에 10비트, 24비트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 자, V 레퍼런스는 이제 V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서 이제 V 레퍼런스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비트를 쓰면 이 스텝의 수는 256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5V 레퍼런스를 우리가 가지고 변환을 한다 했을 때는 이제 한 단계 스텝 사이즈가 19.53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 수를 늘리면 같은 5V 레퍼런스에서 비트 수를 늘리면 그 스텝 사이즈는 점점점 잘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레졸루션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개념이 어렵지 않죠. 이 개념부터 잘 잡아놓으면 여러분들 이제 변환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8비트 AD 컨버터를 쓴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8비트 마이크로프로세서 8비트를 쓰고, 우리는 이제 그 이상 10비트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가 2.56V. 자, 이게 외부에서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내부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내부 전압 레퍼런스 외부에 못 줄 때 주로 이제 선택하면 2.56V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스텝 사이즈를 계산해 보면 2.56V 레퍼런스에서 단계를 나누면 스텝 사이즈는 10mV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000이면 0V겠죠? 그럼 0001이면 뭡니까? 10mV. 0010이면 20mV. 그래서 스텝 사이즈별로 이렇게 올라간다. 1111이면 2.56V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면 된다. 자, 그래서 전압과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이렇게 조절을 해봅니다. 자, 밑에 거는 보면 자, V 레퍼런스로 5V로 보고, 자, 그러면 8비트를 쓴 거죠. 이거는 8비트고 밑에 거는 10비트를 쓴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나누기 256 해서 스텝 사이즈를 쭉 계산해 봤는 거죠. 자, 그리고 10비트를 쓰면 레졸루션이 지금 맨 끝 단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레퍼런스가 5V 기준, 5V 기준으로 했을 때 19.53mV.
여기 이제 10비트를 쓰면 절반보다 더 작죠, 지금. 4.88mV.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경우에 레퍼런스와 몇 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스텝 사이즈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입력 전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레퍼런스를 해주고 지금 문제가 보면 레퍼런스가 2.56이고 디지털 아웃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인풋이 1.7V가 들어왔습니다. 자, AD 컨버터 1.7V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레퍼런스는 2.56으로 했을 때 디지털 아웃을 계산하시오. 막상 이렇게 하면 이제 쉽지 않죠. 디지털 아웃이. 그래서 스텝 사이즈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텝 사이즈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10mV 앞에서 계산했죠. 10mV에서 1.7V 입력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디지털 아웃. 자, 이렇게 계산하면 170이라는 데시말 값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바이너리로 바꾸면 여기서 디지털 아웃풋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V가 나왔다. 자, 그러면 210이라는 게 나오고 그 디지털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쉽죠? 예. 그래서 실제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스텝 사이즈를 계산을 해서 디지털 아웃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스텝 사이즈 분의 V 입력을 하면 우리가 됩니다. 자, 만약에 20mV면 어떻게 될까요? 디지털 아웃은 그렇지. 헥사 값으로 0, 2, 0, 2 이렇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AD 컨버터 칩을 사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칩들도 CS 보면 스타트업 컨버전 CS 값이 1이 되면 컨버전이 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CS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개 채널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신호에서 디지털 값을 주고 어떤 채널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걸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 칩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셀렉터를 할 수 있어서 리드 라이트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칩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AD 컨버터 원리는 지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운터기가 있습니다. 카운터기. 자, 카운터기 이게 이제 Successive Approximation Register입니다. 레지스터에 뭐 해당 비트만큼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DA 컨버터를 통한 DA 컨버터 하면 디지털 값이 아날로그로 바뀌겠죠. 자, 아날로그 바꾸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이 들어옵니다. 그럼 비교를 하죠. 그러면 내가 바꾼 거하고 원래 들어온 거하고 비교가 요 원래 바꾼 거보다 값이 더 크다. 자, 그러면 이 디지털 값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겠죠. 또는 작으면 내려주는. 그렇게 연속해서 클록이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얘가 같아지는 레벨까지. 자, 그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Approximation Register. 자,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어셈블러로 한번 개발을 해봤죠. 네. 해본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고 해봐라 했는데 안 했으면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컴패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D 컨버터는. 자, 원리를 한번 실제적인 예제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1V 인풋이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사이즈는 10mV. 자, 1V 입력이 들어오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세팅을 얼마에 시작하냐면 0에서부터 1111까지가 다 디지털이죠. 그럼 중간값이 얼마입니까? 1000이죠. 맞나요? 자, 여기 비트에서 만약 8비트가 있다 그러면 모두 111인가 하고 그 다음에 000인가 하고 앞에 것만 1이고 0이면 이게 중간값이죠. 중간값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들어오는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중간값의 디지털 값하고 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얘는 스텝 사이즈가 이제 10mV죠. 그래서 128을 곱하면 1.28V입니다. 지금. 자, 개수를 하는 거죠. 자, 들어오는 입력하고 1.28V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산한 게 더 크니까 얘를 낮춰야 되죠. 자,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0으로 바꾸고 그 다음 거를 1로 해서 비교를 합니다. 자, 해보니까 640mV가 되죠. 그러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입력이 이제 더 큰 상태가 됐죠. 자, 그러면 요게 한 개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1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960mV. 그럼 더 키워야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올립니다. 그러면 더 올라가 버렸죠, 또. 그래서 0이 되고 0이 되고 1이 되고 그렇게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그 알고리즘 지난번에 소개한 어셈블러로 한번 짜봐라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0과 되고 1이 되고 위에 상위 비트부터 0인지 1인지 체크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클럭 수만큼 해서 계산하면 1V라는 걸 매칭이 되죠. 그러면 똑같게 돼서 디지털로 변환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의외로 좀 무식하죠, 컴퓨터 하는 게. 좀 자동으로 인공지능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탁 나오면 좋겠지만 하드웨어를 다루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제일 합리적이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구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혹시나 또 다른 방법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AD 컨버터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특허 내면 됩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고, 그러면 비트 수만큼 어떻게 되어 있어요? 8비트면 이 비교하는 게 한 클럭, 8클럭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이렇게 8클럭이 지금 필요해야지, 시간이 지나야지만 컨버팅이 된다. AD 컨버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험하다 보면 디지털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다. 자, 우리가 쓰는 이제 AVR 프로세서에는 보면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채널이 있고 아날로그 인풋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개의 디퍼런셜, 인풋이 서로 차등, 신호를 차등하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차등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곱하기 10, 곱하기 200 개인을 키워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V 레퍼런스는 3개의 소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되고, 내부적으로는 2.56V를 제너레이션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보면 V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레퍼런스 신호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전체적인 전압을 주기 위한 VCC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V 레퍼런스의 외부에 우리가 필요한 전압을 줘도 되고, 자, 내부에 보면 여기는 내부 전압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설정을 통해서 내부 전원을 이용해도 됩니다. 요거는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고, 자, AVCC를 이용해서 레퍼런스의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실제로 사용하는 레지스터는 AD 컨버터 데이터가 8비트부터 쭉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로우와 하이가 있습니다. ADC 하이, 그 다음에 ADC 로우, 2개의 레지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32비트 레지스터는 또 이름하고 이제 또 ARM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AD의 멀티플렉서 셀렉션 하는 겁니다. AD 컨버터 하는 채널이 많다고 있습니다. 그 채널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그걸 선택하게 돼 있고, 마찬가지 이제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 AD 컨버터의 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요거 설정이고,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읽고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AD 컨버터 하이와 로우를 보겠습니다. 2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자, 하이에 8비트, 그 다음에 로우 8비트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레지스터 중에 얼라인먼트 하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AD 컨버터의 얼라인먼트. 이게 만약에 0이면 right adjustment, 그래서 오른쪽에 정렬됩니다. 그 다음에 1이면 얼라인먼트가 1이면 left alignment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비트를 변환을 한다 하면, 우리가 익숙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정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쭉 카운팅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0비트죠. 맞나요? 이렇게 얼라이먼트 되면 여기 끝에 요 숫자를 잘라내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또 시프트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좀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레프트 얼라이먼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ADC 하이에 8비트면 여기 하고 나머지는 잘라내도 되는, 오히려 손쉽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때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 얼라이먼트를 하는 데가 편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왼쪽에 얼라이먼트에서 편할 때가 있습니다. 데이터 읽어드리는 대로 뒤에 보면 예제가 나오는데 상황에 맞게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비트에서 로 8비트만 쓰면 그냥 로 데이터만 읽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따가 예제를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얼라이먼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ADMUX를 쓰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MUX 4개 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채널을 5개를 이용해서 채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 말했던 이제 얼라이먼트죠. 0이면 뭐라고? 라이트. 그 다음에 1이면 레프트.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내부도 쓸 수 있고. 자, 요 두 비트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전압을 선택을 합니다. 네.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둘 다 00.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연결돼서 이제 여기 둘 중에 신호가 넘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레퍼런스가 0이면 이게 끊어지겠죠. 0이면 당연히 출력에는 AV 레퍼런스, 외부의 레퍼런스 신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레퍼런스 S0. 자, 그 다음에 얘가 연결이 됐을 때는 둘 중에 한 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0이면 레퍼런스 셀렉션 1번이 0이면 AVCC 선택, 1이면 인터널 선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먼저 0일 때 0이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안 쓰는 용도로 비워놨습니다. 0일 때는 00이면 외부 AV 레퍼런스고,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는 앞에 0이면 AVCC 입력, 그 다음에 11이면 인터널 전압 2.56V.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에 전압이 없다. 자, 그러면 요 설정은 11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56V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AD 컨버터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채널은 이와 같이 여러 개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MUX를 이용해서 채널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AD 컨버터 0에서 7번까지 8개 채널이 들어가고, 자, 거기에서 이제 따와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차분하는 채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셀렉션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채널 셀렉션 하는 부분이 조합을 해서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채널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날로그 인풋을 여러 개 받아서 뭐 비교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채널 선택은 여기에서 있는 게 0부터 111까지 해서 3개 비트를 이용해서 8개 채널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요게 이제 하는 거죠. 5개 비트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개인 꼽혀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자, 요거는 이제 1000 하면 차분 AD 컨버터 0하고 1하고 곱하기 1해서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AD 컨버터 1번 채널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는 AD 컨버터 0를 곱하기 200배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AD 컨버터 1번 채널을 통해서 차분할 수 있는 거 0부터 쭉 이렇게 보이고, 2번을 기준으로 또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MUX를 이용해서 우리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AD 컨버터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 자, 첫 번째부터 보면 AD 컨버터를 쓸 거냐 말 거냐. 자, 요거를 무조건 1로 해야지 AD 컨버터를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작, 스타트 한다. 컨버팅을 스타트하는 게 두 번째, 여섯 번째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트리거. 요거는 뭐 트리거링 할 때 컨버팅을 시작하는 걸 이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이블 할 때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럽트 플래그죠. 변환이 끝나면 어떤 특정 서브루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플래그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래그를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변환하는 것도 이제 그 타이머 시그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프리스케일링 하는 3개 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리스케일러를 활용해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단에 이제 변환하는 장비가 있고, 이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지스터에서 설정을 해주는 놈이죠. 자, 그러면 이 변환하는 속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설정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환하고 싶다 하더라도 AD 컨버터 사양이 그만큼 안 되면 변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속도하고 프로세서에서 나오는 주파수하고 변환하는 거 이거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를 보면 앞에 있던 요거 이제 3개 비트를 가지고 분주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7개의 비트의 프리스케일러 나누기 2부터 해서 128까지 이렇게 가지고 컨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변환하면 좋겠지만 왜 안 된다? 앞에 있던 뒤에 있는 AD 컨버터 성능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분주를 조금 해줘야지만 된다. 여기서 특히 보면 지금 우리는 거는 이제 200kHz 이상은 변환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8메가짜리를 쓴다. 자, 그러면 나누기 2만 하더라도 4메가 안 되죠. 그 다음에 8하면 1메가, 뭐 8분주까지도 못 씁니다. 그러면 이제 16분주, 그러면 500K가 되죠. 그러면 최소 32로 분주를 해야지만 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파수를 좀 분주한 데이터를 200K 이상 변환을 못 시킵니다. 우리 AD 컨버터가. 요거는 요 특성이 그렇고, 여러분 더 좋은 거 쓰면은 빠르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K가 어느 정도냐? 보통 우리가 이제 로봇을 제어하죠. 로봇을 제어를 하면 제어 주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어 주파수가 명령어를 내리겠죠. 어디서 어디 움직여라. 이제 컨트롤하는 신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빠르게 간다. 그렇게 빠를 필요도, 눈에 보이는 움직임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대략 보면 1K, 2K 이렇게 됩니다. 대략 감이 오나요? 그 정도에서 200K는 상당히 빠르게, 센서니까 신호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죠. 그렇게 했을 때 처리하는 게 저 정도면 충분히 하다. 물론 이제 고성능이 되면 메가 단위로 이제 센서를 받을 일이 있지만, 인베드 시스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양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 감이 없으면 쓸데없이 돈만 쓰는 거죠. 그렇게 변환할 필요도 없는데 빠른 걸 요구를 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보통 AD 컨버터 처음 변환을 할 때는 레퍼런스 전압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변환을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샘플하고 홀딩 하는 시간이 이 정도, 그 다음에 컨버전 하는 시간이 사이클이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토탈 해서 이제 변환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바뀌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할 때는 속도가 이제 샘플 앤 홀드 할 때는 어느 정도 잡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자, 그게 잡기 나면 이제 시간이 그 다음에는 좀 짧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변환하고 나중 변환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제를 보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메가짜리 우리가 오실레이터를 쓴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스케일러는 어떻게 만약 001을 했다 그러면 나누기 2분주죠. 자, 2분주를 하면 4메가. 그래서 200K 이상 돼야 된다 했죠. 이거는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6분주를 하더라도 얘는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11 해주면 128분주 해서 62K로 얘는 사용을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로 변환하는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AD 컨버터 여러분들이 사양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분주 주파수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AD 컨버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채널을 먼저 선택하겠죠. 내가 아날로그 인풋을 어디를 통해서 받을 거냐. 자, 그 다음에 파워를 AD 컨버터를 턴온 시키는 걸 모듈을 정하죠. 그리고 프리스케일러를 주파수를 앞에서 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외부의 채널 인풋과 주파수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 레퍼런스를 하겠죠. 그래서 ADMUX를 통해서 레퍼런스 전압을 뭘로 할 거냐 그렇게. 그래서 레퍼런스 전압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죠? 컨버전 시작하는 거죠. 스타트. AD 컨버터 스타트 하는 겁니다. 요건 어디 있냐면 AD 스테터스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에 있는 맨 앞에 비트. 맞나요? 맨 앞에 비트였나? 자, 그 다음에 플래그를 봅니다. 컨버터가 다 되었는지. 자, 다 되었으면 어디에 저장이 되나요? 컨버팅 된 게 ADC-L과 H 이 두 개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변환이 다 완료됐는지 플래그를 체크해서 계속해서 데이터 비트 개수만큼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프리스케일링 주파수와 그 다음에 채널 위치 그렇게 정하고 레퍼런스 전압을 얼마로 할 건지. 그래서 레퍼런스 전압이 정해지고 비트 수가 결정이 되면 스텝 사이즈가 결정이 되죠. 자, 이때 벌써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얼마나 바꾼 건지 결정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AD 컨버터를 폴링 방식으로 읽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VCC에 지금 AD 컨버터 제로 채널을 이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제로 채널을 이용해서 자, 레퍼런스 전압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변저항이 있다 그러면 VCC에서 이제 가변저항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겠죠. 자, 그 전압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AD 컨버터의 전압이 얼마냐 이제 그렇게 읽어드린 다음에 폴링 방식 플래그를 계속 체크를 하겠죠. 체크를 해서 변환이 끝났다. 자,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읽어오고. 자, 그렇게 이제 폴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코드를 보면 이와 같이 되죠. 지금 보면 이제 포트 B와 D를 출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포트 A가 지금 AD 컨버터 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매뉴얼에 보면 각 포트 번호가 있고 갈로 해서 이제 AD 컨버터용으로 쓸 수 있는 채널이 있고 디지털로만 쓸 수 있는 채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여기 보면 포트 A가 아날로그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채널에 맞춰서 포트를 인풋으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를 분주를 선택을 하죠. 128분주 해주고 이네이블 해주는 거. 앞에 이네이블 해준다는 게 맨 앞에 비트가 1이었죠. 그리고 128분주는 0111 그래서 871. 그 다음에 먹스에는 우리가 내부를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11 해주면 이 내부 전압 레퍼런스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어저스먼트 하는 게 0이었죠. 얼라이먼트 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읽을 때는 8비트를 쓰니까 로우 값만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와 ADMUX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는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스타트 비트를 해주면 컨버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한 다음에 체크는 플래그를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읽고 기다리는 거죠. 폴링 방식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요 값이 이제 1이 되면 다시 플래그를 클리어 해준 다음에 데이터 로우 값만 읽어드린 거죠. 8비트. 그리고 포트 D로 넘겨주고 요 하이도 읽었네. 하이도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는 형태로.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플래그에 따라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아무 정보 없이 짜라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매뉴얼에 크게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 앤 스테터스 레지스터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죠. 여기 데이터를 설정하는 부분과 스타트 컨버전, 플래그 읽는 부분, 그 부분 해주고, 그 다음에 인풋에 대한 레퍼런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이 값을 설정이 가능하겠다. 요거 8비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 까다로운데 ARM 프로세서에 이런 걸 써도 설정하는 부분은 레지스터 크게 이제 2개 정도 그렇게 설정해 주면 다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그런 샘플 코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떤 레지스터를 설정하면 쓸 수 있겠다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로 짰는 거 보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포트 설정 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분주해준 프리스케일링,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전압 이렇게 설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AD 스타트 컨버전 하고 난 다음에 플래그를 이용해서 체크를 해서 로우와 하이를 넘겨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자, 레지스터 설정하는 방법만 알면 이제 충분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는 폴링 방식이고, 이제 인터럽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게 이제 조금, 책에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는, 인터럽트, AD 컨버터 인터럽트 주소 벡터는 40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D로 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네요. 40번지에 R 점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40번지에 R 점프 AD 컨버터 인터럽트를 실행시킨다 하고 서브루틴을 쓰니까 이제 스택 초기화,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이네이블링 시켜준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뒤에 똑같습니다. 설정을 그대로 앞에 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계속 기다리죠. 폴링 방식은 플래그를 체크했지만 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 서비스 루틴이 발생을 됐을 때, 자, 여기에 데이터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스타트 컨버전 다시 해서 리턴 해주면 원래대로 이제 시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 방식으로 하면 훨씬 이제 프로그램이 간략하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C로 잡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럽트 서비스 벡터는 AD 컨버터에 대한 벡터 네임은 프로세서마다 이제 요 이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름에 가지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걸렸을 때 하는 일, 스타트 컨버전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스타트 컨버전을 하고, 자, 여기는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이네이블 되도록 설정만 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인터럽트하고 AD 컨버터 뭐 어렵지 않죠. 인터럽트를 잘 이해했으면 설정하는 부분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가 쓰니까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128분주에서 여기에 앞에서는 뭐였나요? 8, 7이었죠. 그리고 0, 1, 2, 3 3에 해당되는 부분에 인터럽트 이네이블이었습니다. 스테터스 컨트롤 레지스터 보면. 그래서 8F가 바뀌었어요.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87에서 8F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다시 볼까? 앞 페이지 어디 있나? 요거죠, 요 비트. 여기는 이네블이고 1. 요게 1이 됐으니까 8이고, 그 다음에 요게 1, 1, 1, 1 돼서 F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는 여전히 128분주 111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스테터스 컨트롤 레지스터에 있는 거는 AD 컨버터 이네이블하고 인터럽트 그 신호를 볼 수가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지금부터가 이제 헷갈리기 쉬울 부분인데, 이제 뭐 AD 컨버터 쓰는 방법은 쉽게 이제 우리가 레지스터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외부에 이제 실제 센서 있는 부분하고 연결을 하는 부분이 매칭을 잘 시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도 센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자, 온도 센서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항값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0도일 때는 저항값이 다음과 같이 있고,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저항값이 줄어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전압을 측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항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을 측정하게 되고, 그 전압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온도가 얼마가 된다, 이 변환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전압만 읽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물리적인 양을 잘. 그래서 LM35 또는 뭐 그런 그 센서 이름이 이제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따라서 운영하는 레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이제 스펙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뭐 35A 같은 경우 쓰면은 애큐러시는 1도 정도에서 아웃풋 스케일은 1도 변하는 게 따라서 10mV가 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어떤 값에서 1도가 올라가면 10mV씩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네. 자, 서머커플은 온도를 제공하는 형태로 마이크로볼트 이렇게 전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PT100 센서 이름입니다. 이 형태를 쓰면 저항의 변하는 형태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습도를 측정하는 그런 센서는 또 캐패시터 값이 바뀌는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읽으려면 전압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맞죠? 온도는 저항, 그 다음 습도는 뭐 캐패시터. 그러면 그 값이 변하는 것을 온도, 전압으로 바꿔서 한다. 자, 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시그널 컨디셔닝이라고.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신호를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읽을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시켜주는 거, 컨디셔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온도라든지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기를 통해서 시그널 컨디셔닝을 작업을 한 다음에 AD 컨버터를 통해서 읽어드리게 됩니다. AD 컨버터는 우리가 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맞춰주면 우리가 센서 신호를 읽을 수가 있다. 자, LM34 또는 35 이렇게 이제 조그만 칩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얘가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얘 전압을 걸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온도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저항값이 바뀌는데 그걸 읽으려면 VCC 전압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변하는 저항에 따라서 전압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AD 컨버터에 읽어드리면 AD 컨버터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연결해서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겠죠. 고정에 우리가 작업을 시켜준다. 어떻게 하느냐? 자, LM34를 쓴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앞에 봤던 것처럼 1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 10mV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0비트를 사용을 하면 Vout은 이제 10.24V로 측정이 됩니다. 전체 전압이. 그래서 LM34는 300 패러그래프까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고, 자, AD 컨버터에 변화하는 전압은 3V. 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맞죠, 지금? 여기 전압은 10.24, 여기는 3V.
그래서 센서에서 쓰는 거하고 우리가 AD 컨버터에서 쓰는 거하고 전압 레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매칭을 좀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자, 레퍼런스 전압을 우리가 2.56V를 쓴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스텝 사이즈 먼저 계산하죠. 10비트를 쓴다고 했으면 2.5mV입니다. 자, 그리고 센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10mV가 변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한 단계씩 바뀌는 거하고 센서에서 한 단계씩 바뀌는 거하고 레벨이 차이가 나죠, 지금.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자, 프로세서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그 다음에 여기 센서입니다. 자, 얘가 0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눈 게, 얘는 10mV로 변화합니다. 한 단계씩 바뀌는 게. 1도가 바뀔 때. 근데 얘는 얼마냐? 2.5. 그래서 우리가 스텝 사이즈라고 했죠? 2.5mV씩 바뀝니다. 그러면 얘가 바뀔 때 얘를 처리를 한 단계 바뀌는 걸 좀 매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한 개가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에 어쨌든 이 B가 4배 차이 난다. 4배 차이 납니다. 4배라면 바이너리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값이 변하는 거를 나누기 4를 해줘야 된다. 요거를 비교를, 요 값만 하면은 이제 매칭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스텝 사이즈 10mV라는 정보,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의 스텝 사이즈, 자, 그걸 비교해서 요 4라는 값이 도출됐다. 자, 그래서 요 비교해 보면, 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0도일 때는 0입니다. 0. 자, 0이고 스텝도 0이고 Vout은 10비트를 사용하니까 0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읽은 값하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변환해서 나온 겁니다. 그냥 이걸 액면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바이너리 온도로 바꿔야 되죠. 디스플레이 할 때는 우리가 온도를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 0은 0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도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1도 올라가면 자, 입력 전압이 10mV가 되겠죠, 센서에서. 그렇게 되면 스텝은 얘는 4단계 올라갑니다. 맞죠? 그래서 바이너리는 이제 이와 같은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건 이 값이지만 4분의 1로 나눠야 된다 했죠. 그래서 뒤에 2개를 없앱니다. 그렇게 해서 1이라는 걸 온도 1도 올라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도 올라갔을 때 얘는 스텝은 8단계 올라갑니다. 그렇겠죠. 매칭해주면 2단계 올라가면 얘는 8단계 되겠죠. 자, 그렇게 올라가면 숫자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 숫자를 읽을 때 4분의 1로 나눠져야 되니까 읽는 숫자는 그와 같이 된다. 자, 데이터가 우리가 여기서 넘어오는 값이 ADH 하고 ADL 2개가 있다 했죠. 자, 그러면 하이와 로 앞에서 이제 레프트 얼라이먼트하고 라이트 얼라이먼트 중에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뒤에 2개 버려야 돼. 얼라이먼트를 어디 하면 될까요? 왼쪽에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하이만 읽어드리면 되겠지, 이런 거. 그런 형태로 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요거 한 1도씩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했을 때는 1도 올라갈 때 얘가 전압이 얼마로 바뀌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실제로 우리가 읽어드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만 요 테이블만 그릴 수 있으면 프로그램 짜기는 쉬워져.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프로그램 짜기가 혼동이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AD 컨버터는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좀 까다롭다. 자, 요걸 앞에 했던 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어떻게 짰느냐. 자, 10비트 아웃풋을 4로 나누는 게 이제 실제 진짜 온도 값이 됩니다. 그래서 left justified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left justify는 ADMUX에 있다 했습니다. 자, ADMUX에 그 값이 left니까 1로 돼야 되겠죠. 자, 1로 설정해주면 이게 2다. 2로 바뀌어요. 뭐 앞에는 원래 C였죠. C에서 1이 바뀌어서 2로 바뀌는 거고. 자, 앞에 분주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87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폴링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뒤에 거 이제 그대로 읽어드려서 값을
읽어드리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L은 지금 안 읽었죠? H만 읽어서 포트 D로 하면 8비트로 그대로 이제 온도값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그냥. 됐죠? 이렇게 해서 이 숫자만 바뀐 거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지가 요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C로 짰을 때는 앞에 마찬가지 이 부분 레프트로 맞춰준 다음에 플래그를 체크하고 하이를 읽어서 포트 B로 넘겨주고 이게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온도가 70도가 됐을 때 AD 컨버터의 H와 Rho를 얼마 값이 저장이 되겠느냐. 자, 앞에 우리가 프로그램 짰을 때 70도가 됐을 때 AD 컨버터에 얼마가 저장되냐. 자, 스텝 사이즈 앞에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 2.5mV입니다. 그리고 센서는 얼마가 되겠냐? 1도 올라갈 때마다 10mV니까 700mV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스텝은 어떻게 돼요? 700 나누기 2.5에서 28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서 700mV마다 2.5 나눠주면 280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80은 바이너리로 이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10비트로 바뀐 게. 자, 그래서 하이에서 레프트 justified 했으니까 레프트와 low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게 4, 그 다음에 6 해서 답은 결국 70도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잘 프로그램 됐다면 그냥 70이라는 숫자가 바이너리로 이런 변환하면 46이라는 걸 알고 그냥 곧 답 쓰면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설명이 돼야지 이게 제대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여기서 뭐가 이해 안 된다. 자, 이 부분이 700, 그 다음에 이 부분이 2.5.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얘를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 들어오는 전압에 따라서 한 스텝마다 이제 2.5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들어온 전압이 지금은 700mV니까 여기에 이제 몇 단계가 올라가야 되느냐 나눠주면 되는 거죠. 2.5에서 700까지 되려면 그게 이제 스텝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만큼 단계는 의미하는 게 바이너리 값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4를 하니까 L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죠. 조금만 꼬아놓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데 잘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자, 원리를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의 스텝 사이즈, 그 다음에 센서에서의 단계, 그것만 잘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DAC입니다. DAC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값을 주면 여기 아날로그 출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가 맥스 값이 되고 이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111이면 이제 최대가 되는데 자, 여기 빼기가 아니고 넌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아날로그 입력은 자, 레퍼런스에서 자, 1111 디지털 값이 만약에 8비트라면 1111 되면 맥스 값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구현하기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변환하는 게 오차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얘가 맨 앞에 부분은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이게 이제 비트수가 무한대가 되면 얘가 레퍼런스 값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디지털이다 보니까 4분의 1, 8분의 1 다 더하면 이제 이게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되죠. 진짜 1은 안 된다. 그래서 오차가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자, 요 알고리즘으로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를 구현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을 합쳐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걸 만든다 했을 때. 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인버터가 있고 여기 이제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그 회로를 구성한다 했을 때, 자, 이게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의 상위 비트, 그 다음에 최하위 비트.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다 없다고 하면, 자, 3V가 들어오고 100ohm이고 20ohm이면 출력이 얼마입니까? 회로이론을 배웠잖아.
5분의 1 되죠. 그럼 얼마? 3의 5분의 1. 0.6. 그러면 인버팅 되니까 마이너스 0.6. 맞나요? 마이너스 0.6에 해당되는 거. 자, 50옴 있다 그러면 50분의 20에서 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얘 100옴이고 절반 해서 앞에서 어떻게 됐나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값이 되죠. 그래서 디지털 값이 000이면 0V. 그 다음에 요 스위치가 A가 1이 되면 마이너스 0.6V 나오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1이 되면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11이면 1.8V. 레졸루션이 0.6V로 해서 쭉 변환이 되죠. 그렇게 해서 최대 111 되면 마이너스 9V. 그래서 스위치 입력에 따라서 입력 전압의 값이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예. 그래서 저항 값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아날로그 값으로 이제 이거는 지금 0V에서 마이너스 9V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변환을 해주면 레퍼런스 전압에 따라서 아날로그 출력을 변환을 시킬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쓰는 걸 보면 자, 레퍼런스 전압 지금 전류로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 전류를 2mA로 했습니다. 그럼 2mA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2mA가 들어가면 출력은 여기 전압은 얼마나 되나? 2mA 가면 2mm 곱하기 5K 하면 얼마지? 10V 맞나요? 여기에 10V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 자, 그래서 근데 디지털로 변화할 때 이제 2분의 1, 4분의 1 하니까 실제로 맥시멈 전류는 얘가 얼마 되냐면 2mA가 아니라 얼마? 1.99까지 이렇게 됩니다. 오차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AD 컨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로 변환된 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피드백 저항을 5kΩ, 그 다음에 레퍼런스 전류를 2mA. 자, 이렇게 하면 실제 이제 바이너리가 만약에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99를 변화시킨다 했을 때 레퍼런스 전류에서 자, 단계를 우리가 8비트를 쓴다 하겠습니다. 8비트라면 256에서 얼마가 되지? 153? 99가 이제 바이널 데시말로 153입니다. 이제 153 단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56에서 153단계의 전류가 나오겠죠, 이게. 그래서 계산하면 실제 전류는 이 정도. 그래서 OK 저항을 하면 앞에서 5.9V7V가 나옵니다. 그래서 99라는 디지털 값을 주면 아날로그는 이렇게 회로를 설정해주면 5.9V로 이렇게 바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이게 요 값은 실제로 200입니다. 앞에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해당되는 전류가 이만큼 나오게 되고 저항을 해주면 7.8V. 그 다음 111 해주면 앞에 얼마나 했나요? 10V 정도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10V까지 아날로그 값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DA 컨버터는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다룰 일은 거의 잘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이너리를 바꿔주면 된다. 스텝 사이즈마다 실제 출력 저항에 얼마만큼 나오는가를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이런 신호를 만들고 싶다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쭉 올라가죠. 그렇게 했다가 이런 뭐 파형을 만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를 프로그램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R16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을 하고 얘를 이제 인크리즈 하는 거죠. 그러면 00에서부터 01 쭉 해서 FF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0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
이런 방향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샘플러 뭐 초기에 배운 거죠. 그래서 인크리즈에서 쭉 해주면 이 방향을 스텝 램프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키트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조도 센서입니다. CDS는 조도 센서고, 조도 센서가 이제 빛의 양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저항이 바뀝니다. 그래서 밑에는 200K 저항이 있고, 얘 저항은 뭐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뀝니다. 자, 걔 스펙을 보면 어쨌든 여기에 V 레퍼런스를 여기에 이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 레퍼런스가 5V에 연결돼요. USB에 이제 전압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럼 5V를 여기 저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거 200K하고 합쳐서 저항이 바뀌겠죠. 만약에 이 저항이 200K라 그러면 전압이 얼마 나올까요? 2.5V. 그러면 2.5V 이 저항이 100K라 그러면 3분의 2 수준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전압을 얘를 읽어드립니다. AD 컨버터 제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다양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대략 이제 여기 들어오는 전압이 이 저항값이 얼마큼 바뀌는가 스펙이 여기 있을 텐데 매뉴얼을 지금 올려놨죠. 내가 예전에 J키트 조도 센서를 만약에 쓴다 했을 때 광감지 센서 여기 있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얘는 여기 앞에 있는 회로처럼 똑같이 되어 있고 얘가 AD 컨버터 제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얘 스펙이 어딨냐?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5V 연결지고 200K 해서 얘가 대략 20K 정도 또는 깜깜할 때 2메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20K에서 50K 정도 됩니다. 200K 만약에 밑에 회로에 자, 이렇게 200K고 얘가 이제 저도 센서의 저항이 지금 저항 범위가 20에서 50이라 되어 있죠. 그럼 50K면 얼마죠? 5V에서 250분의 200 하면 되죠. 그러면 대략 0.5 500mV 또는 1V하고 500mV 그 사이에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mV라면 아마 500에서 1000 사이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 게 있죠. AD 컨버터. 그렇지? 여기 있네. 자, C로 프로그램 있는 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D 컨버터를 리드하고 그 다음에 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앞에서 우리 배웠던 이제 MUX하고 87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셋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드릴 때 로우하고 하이 값을 읽어드려서 리턴 해서 가로등을 자동화하는 가로등 만든 겁니다. 그래서 CDS 값이 대략 여기 설정 값이 얼마냐면 읽어드린 게 871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략 0.8V 정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작으면 깜깜하니까 가로등 켜라. 자, 그다 크면은 가로등 켜라, 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해서 내가 이제 여기 다운로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USB 전원만 연결하면 여기 보면 뒤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조도 센서 여기에 이제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가리면 깜깜해지니까 켜지는 거죠. 켜졌다 켜졌다 이렇게 됐죠? 네.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충분히 AD 컨버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없으면 출석 체크 안 된 친구들 출석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꺼주세요.